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머니 룰스라는 책입니다. 게일 바즈, 옥스레이드 지음, 이진원 옮김, 아우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돈을 책임져야 합니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요, 돈이 배신한다고 해도 놀랄 자격이 없습니다. 즉, 돈과 인생을 통제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얘긴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많은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133가지 규칙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다면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실히 원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100%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요, 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연습만 계속해도요, 목표 설정 능력이 점점 더 개선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는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평가 가능해야 하고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또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비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비상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줄여서 비상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지 않고 샀다고 가정한 후에 그 금액만큼 은행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 구매에 더욱 신중해지고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배우면서 성장하라. 새로운 학습은요,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물론 예전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장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요, 머리가 아픈 일이지만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축은 습관이고요,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물건을 사는 대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저축한다는 것은요, 미래의 언젠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둔다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면요, 앞으로 생길지 모를 곤란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가질 수 없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대가가 따릅니다. 원하는 모든 걸 갖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평생 동안 이뤄나갈 목표입니다. 단기간에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선 어느 걸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깨닫고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생각해 두어야 하고요. 필요한 변화를 수용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변화에 직면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진하라.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요, 원하는 어떤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한다면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정말 힘이 드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5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밟아 나가면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결정하라.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명확히 결정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식하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하라.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기꺼이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하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요. 정도를 걷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5단계를 밟은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돈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감정이 휩쓸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두려움은요, 우리 생각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일이건 하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될 때는요, 일단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따져보고요. 그러면서 감정을 극복할 여유를 갖고 적어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동안만이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감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또 소비를 할 때는요, 자기 합리화를 멈춰야 합니다. 자신이 소비를 합리화하는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 샀어. 이걸 산 건 투자야, 투자. 75%나 아꼈네. 20만 원 주고 청바지를 사도 손해가 아니야. 품질이 좋고 나한테 딱 맞거든. 이건 충동적으로 산 게 아니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어. 하고요. 만일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한 후 적당한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면요.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매를 정당화할 만큼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도 되고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살만한 자격이 돼. 또는 이 정도 가격이면 크게 부담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생긴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또 정말로 정말로 그 물건을 사고 싶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사고 싶다면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 만한 여윳돈이 있고 또 내 결정에 확신을 갖는 한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소비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지 않고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일수록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일단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시작했다면요. 이메일이나 뉴스 검색이나 다른 일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1시간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 일이 아니라 집중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을 정했다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책을 읽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해 의논하라.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게 흥미로운 일일 수 있지만요. 결혼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하루로 끝나지만요.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와 인생에 대해서 또 함께할 삶에 대해서 두 사람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돈을 관리하고 또 부부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책임질 것인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르다면
그 시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꾸려갈 날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일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건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회피합니다. 먹고 사는 걸 목적으로만 일한다면요, 일은 그저 일일 뿐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1만 원이 필요하다면 범죄 행위가 아닌 한 그 돈을 어떤 일로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1만 원을 벌면 되기 때문에요. 1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빚을 내서 살겠다는 생각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먹고 살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 줍니다. 바쁜 사람들이 돈을 더 적게 쓴다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데에 돈을 덜 낭비하고 싶다면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찾고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 돈을 빌릴 필요도 줄어드는데요. 바쁘게 산다는 건 적극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몰두한다면요. 쇼핑에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바쁘게 살면 쇼핑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야 할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사려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면요, 대출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사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요, 그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요, 그걸 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내면요,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게으른 것입니다. 매일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경제적 욕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내리는 결정마다 얻는 게 있으면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안정감을 얻더라도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얻더라도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각각의 장단점을 적은 다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희망을 잃었다며 지레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인생을 바꿔볼 생각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몇 살이건 늦었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무관리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개인 재무관리 분야에서 등장하는 모든 규칙들은요, 어디까지나 내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침들에 불과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이상 각자의 상황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이고 정말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고요. 재무 관리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에게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돈을 지배하는 133가지 규칙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